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는 음력 5월 또는 양력 6월 21일에 해당합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한자로는 여름하 그리고 이를지의 결합으로 여름이 가장 극대화된 시점을 나타냅니다. 하지 무렵은요, 농작물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농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에는 많은 땀을 흘리고 또 기운이 없기도 해서 보양식을 많이 먹는데요. 우선 시원한 고기 육수에 메밀면을 넣는 냉면, 그리고 시원한 콩국물에 면을 말아 먹는 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콩국수, 닭고기와 인삼, 대추 등을 넣고 푹 끓인 삼계탕, 그리고 더위를 식히는 수분이 풍부한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지는 중국의 단오절과 비슷한 시기라고 하네요. 더위를 식히며 잘 보내자는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 절기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들이 지내시는 하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지금 내가 있는 환경들이 너무 뜨거운 사막과 같고 내가 지쳐 있다면 주님이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피할 길을 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RBS 시작할게요. 주사랑 놀라와.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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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애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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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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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20일, 21일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22일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저녁 사이 평북과 함경도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20일 예상 강수량은 함남 2에서 80mm, 평안도, 함북, 황해도 10에서 4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날씨 흐려지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도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앞바다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고 먼바다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2에서 4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앞바다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먼바다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해준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현충일, 폐허가 된 한국을 목숨을 내놓고 도왔던 유엔군, 6.25 전쟁 발발의 배경, 어린 소년들까지 자유를 위해 합세했던 장사리 전투,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수복한 인천 상륙작전, 자유를 찾아 필사적으로 피란하는 난민들을 가득 실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게 했던 흥남철수작전 등 6.25 전쟁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하여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엔군과 함께 싸우자고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너무 많은 생명을 잃게 하였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전쟁에 유엔군은 휴전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유를 빼앗으려 위협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습성을 알았던 이승만은 미국과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미군은 현재까지도 한국에 주둔해 있으며 우리가 한미 연합으로 더 튼튼한 안보를 통해 김정은과 적군의 위협에 맞서고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휴전회담 반대 운동에 나섰었습니다. 전쟁으로 밀려 임시 수도가 되었던 부산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휴전 반대 걸기대회를 개최하고 그 당시에 6월 30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통일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건의 휴전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휴전회담을 반대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국토 통일의 가망이 없어져 버린 데 대한 울분 때문이었고 둘째, 휴전이 성립된 다음 또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과연 미국이 다시 지원하고 나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유엔군 사령부가 추진 중인 국군의 군사력 증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황폐해진 국토의 재건 문제 등 한국의 장래를 위해 보다 확실한 보증을 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토 통일이 이룩되지 못한 휴전보다는 차라리 한만 국경선으로서의 진격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굳은 결의를 표명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만약 미군이 중공군을 압록강 남쪽에 그대로 주둔하게 하는 어떠한 약정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되찾아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작전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국민들 또한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1953년 3월 5일 소련 수상 스탈린이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키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휴전회담의 분위기가 더 급박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감하게 반공포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35,400명의 반공포로 중 26,930명을 석방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관련한 이야기를 북녘에서 자유를 찾아온 청진 출신의 청년이 전해드립니다. 1953년 7월 27일 약 2년간의 치열한 고지쟁탈전 후 1129일간의 긴 싸움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바로 정전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정전협정이란 전쟁을 벌이던 쌍방이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자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정전협정 전문인데요. 이 전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은 지금까지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우리나라의 작전 지휘권을 국제연합군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 전문에서는 국제연합군이 서명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추가로 서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전협정 전문에 김일성의 서명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님의 서명은 없는 이유입니다. 보시면 당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 또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표해 팽덕회, 마지막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김일성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을 기점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잠시 중단된 상태로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은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고 이 긴 전쟁으로 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얼른 정전협정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후 북한의 재남침 가능성이 컸기에 방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 방지책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의 남침과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받을 때 서로 돕기로 약속한 군사동맹조약을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고 정전협정 이후에는 미군을 한국 및 그 주변국에 주둔시키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전시장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이런 진정성이 있는 설득 끝에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든든한 보호망 덕분에 약속대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전시장 국가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군사적 위협에 대한 큰 걱정이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평화의 날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은 수많은 도발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버금가는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직후인 60년대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승복 어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울진 삼척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당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던 9살의 이승복 어린이 입을 찢어 죽인 사건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북한의 만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제29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앉아있던 당시 영부인 유경숙 여사를 관통했고 영부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은 땅굴을 파서 대한민국에 침투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4개의 땅굴이 발견되었고 북한은 남한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주에 있는 도라 통일전망대에 가시면 그곳에서 3번째로 발견된 제3땅굴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시야를 가리는 나무에 가지를 치던 미군 장교 2명을 30명의 조선인민군 병사가 도끼와 망치로 무참히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당연히 2 미군 장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의 만행은 이런 과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한항공을 폭파하고 강릉에 잠수함으로 침투하는 등 하늘과 땅, 바다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평도라는 섬을 수차례 폭격하였고 천안함이라고 하는 전투함을 어뢰로 격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천안함 격침은 46명의 용사와 1명의 구조대원이 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은 월드컵 열기로 뜨겁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다가 조선인민군의 총탄에 의해 숨을 거둔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축제인 틈을 타서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연평도 부근에 조선인민군 경비정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바다 경계선인 NLL, 즉 북방 한계선을 불법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호, 358호가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와 북한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교전수칙이 있어서 불법적으로 남하한 조선인민군의 배를 먼저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고속정 357호가 침몰되었고 358호가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영하 소령,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우리 군인들이 전사하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잃어야 하는 걸까요?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상 가족이 70여 년 동안 가족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볼 것이라는 희망만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북한을 탈북하면서 가족, 친지들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안과 아픔의 연속인 분단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진짜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통일이 된다면 괜찮아질까요? 북한의 체계가 그대로 건재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유라는 가치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 김일성 3부자의 우상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알고 진정한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가 전쟁의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의 그릇된 권력 욕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해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지키고 현재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을 지키는 길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튼튼히 서 있고 북한에 대한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길 소망하는 우리의 그 바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자유의 세상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웃으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 구원의 역사. 우리 방은 있다. 누군가의 희생함으로 주어진 것 대가로 얻어지는 자유, 이 소중한 자유, 주님 주신 자유.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육안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땅은 당시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번영할 대한민국을 보았고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아닌 통일 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희생을 하였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절망뿐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북녘 땅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를 북에서 오신 분들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오늘 이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9407